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 원장입니다. 윤곽수술하면은 수술 후에 침을 흘린다, 뼈가 약해진다, 발음이 어눌해진다 등 인터넷에 떠도는 윤곽괴담,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윤곽괴담의 진실과 왜 이런 소문들이 생겨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곽수술은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양악수술과 같이 구강 공간이 바뀌는 경우에는 미세하지만 발음에 작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곽은 얼굴의 바깥면을 수술하는 수술 항목이기 때문에 발음이 이루어지는 치아, 혀, 구강 내의 구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초기에 발음이 불편한 이유는 수술 후 발생된 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붓기가 빠지게 되는 한 달, 두 달 이후부터는 발음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윤곽수술이 발음에 영구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뼈는 실제적으로 혼자서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나의 턱뼈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기에 적합한 사이즈의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각턱 수술을 통해서 뼈를 좀 더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면 이러한 힘의 균형을 위해서 근육을 절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육을 절제한 후에는 남은 뼈와 남은 근육이 오히려 정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회복 후에는 정상적인 음식의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오히려 보톡스나 저작근 축소술을 뼈의 변화 없이 시행하였을 경우에 뼈를 움직이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니까 뼈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고 보상 반응으로 측두근이 발달을 하는 경우를 너무나 흔하게 봅니다. 따라서 두상이 크거나 측두근이 발달된 사람에 있어서는 보톡스나 근육절제술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시술이 되겠죠. 잘못하면 측두근과 두상이 커져서 역삼각형의 보기 안 좋은 얼굴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서 다 처지는 건 아닙니다. 피부는 탄력, 두께, 지방량에 따라 적응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부의 탄력이 좋은 젊은 나이대나 얼굴에 살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뼈의 변화에 적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피부의 탄력이 유독 떨어진 경우이거나 얼굴살이 굉장히 많은 분의 경우 처짐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 3개월,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피부의 탄력 변화를 확인해 드리고 피부의 처짐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이러한 처짐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술 직후의 붓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초기에 생겼던 붓기가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현상 자체가 처짐으로 느껴진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빠지고 난 다음에는 피부 자체의 탄력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를 보고 나서 피부 처짐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한 피부 처짐은 윤곽수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수술 직후에는 물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뼈가 형성되고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뼈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겠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몸의 노화에 따른 골다공증이 얼굴뼈에서는 굉장히 늦게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턱 수술을 하게 되면 턱 관절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턱 관절과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한 부위와는 굉장히 큰 공간적인 거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턱 수술을 한다고 턱 관절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광대 수술 시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대는 귀 앞쪽에서 얼굴 앞쪽까지를 수술하게 되는데 귀 앞쪽을 수술할 때 턱관절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에는 턱관절을 잘 보존하면서 수술 효과적으로 하는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턱관절이 무조건 손상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이야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술 후 붓기 때문에 턱관절의 움직임에 초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턱 수술 후에는 보통 2주 뒤부터, 광대뼈 수술 후에는 한 달 뒤부터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 벌린 연습을 시행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입이 벌어진 정도로 잘 벌어지게 되고 턱관절도 문제가 없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떠도는 윤곽괴담들이 자극적이어서 쉽게 퍼지고 다 경험담처럼 들려 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윤곽수술이 괴담처럼 위험한 수술이라면 여지껏 이런 수술 방법이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다만 숙련된 전문의의 올바른 진단과 수술 실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의학적 사실과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전문의 오차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